미나상 도모 아 맞다. 잠깐만요. 오마이! 미나상 도모 바코민 데스. 요즘 들어서 일본 이야기를 보시고 연락을 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가지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본어를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어떻게 공부하면 되나요? 이런 효율적인 공부 방법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본에서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즘에는 꼭 질문이 아니라 인사차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이 꽤 계세요. 일본 이야기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라던가 아니면은 일본 이야기를 보고서 일본어에 관심을 가져서 일본어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런 연락도 오고 그 다음으로 많은 연락이 어떤 보고형 연락이에요. 보고형 연락.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번에 박구민님의 영상을 보고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 시험을 요번에 봤습니다. 일본 워킹 홀리데이에 붙었습니다. 다음 달에 일본에 갑니다. 이런 저한테 보고형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옛날보다.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물론 저를 계속 영상으로 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감 있게 연락을 주세요. 제 딴에는 처음 보시는 분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다음 달에 일본 가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일본 학원에 다니게 됐습니다. 연락을 줬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좀 애매할 때가 있더라고요. 2달 뒤에 일본에 갑니다. 라는 연락만 딱 왔을 때 제가 잘 다녀오세요. 이때라샤이. 뭔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꼭 무슨 조직의 보스가 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형님, 저 워킹 붙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언제 가는데? 다음 달에 갑니다, 형님. 그래, 몸 조심하고 잘 갔다 오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요즘 들어서 유학을 가시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워킹이 붙어서 언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일본 유학을 갈 때 가지고 가면 좋은 준비물에 대한 일본 유학에 필요한 준비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호민상의 일본 이야기. 유학에 대한 준비물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04년에 제가 처음에 갔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대충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정확하게 뭘 갖고 가는지 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시간에 일본 유학을 갈 때 필요한 준비물에 대한 것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이 있겠지만은 중요도 순서대로 나눠 보았습니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거,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이 4단계로 한번 준비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중요도 1.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거. 이것은 정말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 가장 필요한 거 있죠? 여권, 비행기 티켓, 그리고 일본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무슨 부동산, 집을 계약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어떤 입학 허가서라던가 서류 관련한 거 있죠? 계약서, 부동산 계약서라던가 이런 여권, 비행기 티켓, 그 다음에 중요한 서류들, 이게 가장 먼저 챙겨야 될 준비물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간 다음에 관공서에서 어떤 서류 같은 거 등록을 할 때 자신의 이름 같은 걸 물론 한자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가족의 이름도 한자로 쓸 수 있게 준비를 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집 주소도 한자로 쓸 수 있게 준비를 해두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영어로도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면 좋죠. 그리고 또 일본에 갈 때 중요한 게 도장을 여러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도장.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서류 같은 걸 작성할 때 사인 같은 걸로 별로 안 하고 이제 도장을 찍어서 은행 통장을 만들거나 이럴 때 꼭 도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일본에서도 못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한국에서 한국 이름 있잖아요. 그것을 한자로 도장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면은 일본에 가자마자 여러 가지 서류 관계 일을 처리한다던가 은행 통장을 만들 때 바로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도장은, 한문으로 된 도장은 처음부터 가지고 가시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중요도 1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돈이죠. 돈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다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도 2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도 1은 정말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챙겨야 될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요도 2에서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일본어 공부하는 자신이 공부하는 책, 그 다음에 전자사전이라던가 사전, 그 다음에 공부에 필요한 필기구, 그리고 다음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가장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컴퓨터라던가 카메라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자료를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본에 생활하면서 추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자료 같은 거 정리할 때 이 2가지는 저한테는 거의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전자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는 110V이기 때문에 콘센트를 꼽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 꼽을 돼지코가 필요하겠죠. 전기 제품에 관한 것은 다른 영상에서도 잠깐 전압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중요도 3의 준비물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것은 일본 현지에서도 조달할 수 있는, 충분히 사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중요도 3 이후의 것들은 한국에서 가져가도 되긴 하지만은 그냥 일본에서 현지 조달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들이에요. 가장 먼저 이제 세면도구 같은 거 필요하겠죠? 세면도구.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기초 화장품 같은 거. 그리고 옷 같은 게 있겠죠? 옷 같은 거라던가 속옷 같은 것도 물론 챙겨가도 좋기는 하지만은 일본에서 솔직히 사도 상관은 없어요. 일본에 직접 가서 처음에는 짐을 가볍게 가져갔다가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옷을 사서 생활을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처음부터 1년 정도 유학하시는 분들이 1년치 옷을 다 가져가도 물론 상관은 없겠지만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약간 이제 기온 차이가 또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본에서 생활하시면서 한국에서 입던 옷 말고 또 일본에 갔으니까 좀 일본의 패션 같은 것도 보시면서 거기에 맞는 옷을 사 입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가져가면 편리한 것 중에 이제 비상약 같은 거 있죠? 약 같은 거. 자신이 몸이 아플 때 먹을 수 있는 비상약을 챙겨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비상약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챙겨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본에 처음 가가지고 어떻게 몸이 아플 때 자신의 몸 상태를 일본어로 처음에는 잘 설명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비상약 같은 것을 챙겨가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지에서도 조달 가능한, 예를 들어서 뭐 칫솔이라던가 치약이라던가 뭐 샴푸라던가 이런 거 처음에만 쓸 수 있는 분량만 가져가도 이런 것을 1년치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 생활할 때 몇 달치 쓸 수 있을 분량만 조금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돈으로 사는 게 더 편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일본 유학을 갔을 때 필요한 준비물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만 있어도 일본에서 유학을 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외에 있으면 좀 편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전기장판입니다. 전기장판. 일본에서 제가 생활을 해보면서 느낀 게, 처음에 제가 5월 달에 갔으니까 아직 좀 더울 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일본에서 이제 겨울을 맞이했을 때 굉장히 일본의 집이 춥더라고요. 서울에서 주로 살다가 이제 제가 동경 쪽으로 갔었는데 서울하고 동경의 온도를 비교해 봤을 때 서울이 동경보다는 훨씬 추워요. 하지만은 집 안은 동경이 훨씬 더 추웠던 것 같아요. 어떤 난방 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온돌도 없는 곳이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 살았던 곳이 물론 집이 헐었던 것도 있겠지만은 창문 같은 것도 이중으로 안 돼 있고 이런 곳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찬바람이 쉽게 들어오거든요. 밖의 온도는 한국이 더 추운데 동경 같은 경우에서는 방 안이 훨씬 추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판 같은 걸 가져가면은 편리하게 처음부터 쓸 수 있죠. 물론 전기 제품이니까 일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지 꼭 확인하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으로 이제 한국 음식 같은 것을 챙겨가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일본에 가서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한국 음식을 챙겨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도 일본에 유학을 처음 갈 때 뭐 가족들이 이제 라면 한 박스 가져갈래? 이렇게 사줄 테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짐이 될 것 같아서 안 가져갔어요. 처음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공항에 도착해서 자신이 살 집까지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짐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 외의 것도 짐이 많은데 거기에 뭐 라면 박스까지 이렇게 한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가려면은 길도 막 잘 모르고 하면은 막 헤매고 하다 보면 짐도 많고 막 피곤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피곤하네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에 이제 갈 때는 최대한 짐을 줄여서, 물론 많이 챙겨가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은 가능하면 많이 줄여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생필품 같은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치약이라든가 칫솔이라든가 뭐 샴푸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옷 같은 것도 물론 많이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지만은 그냥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보충을 하면서, 유니클로 같은 데 싼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보충을 해줘도 충분하니까 가능하면 처음 갈 때는 좀 짐을 편하게 준비를 하고 가시면은 처음 갈 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굳이 이제 음식 같은 걸 좀 챙겨가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처음에 갈 때 굳이 어렵게 짐도 많은데 챙겨가지 말고, 집이 정해진 다음에, 집 주소가 확실하게 정해진 다음에 한국으로 연락을 해서 음식을 보내달라고 하면 되죠. 미리 유학을 가기 전에 자신이 이제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뭐 라면이라던가 뭐 이런 비상식량, 이런 부분, 과자라던가 이런 것을 박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이 유학 간 다음에 주소가 정확하게 정해진 다음에 뭐 가족이라던가 지인, 친구들한테 붙여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갈 때 짐을 적게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일단 간 다음에, 집이 확실하게 정해진 다음에 그 주소를 한국의 지인들한테 알려줘가지고 붙여달라고 하면 충분히 쉽게 받아서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에서 유학을 할 때 필요한 준비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거 많이 있겠죠.
물론 많은 것을 챙겨가고 싶은 마음은 전 이해는 됩니다만은 1번은 솔직히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말한 중요도 1번, 2번 정도만 잘 챙겨가시고 3번부터는 적당히 챙겨간 다음에 현지에서 돈으로 사서 보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저는 봐요. 많이 챙겨가는 것보다 어차피 요즘에 일본도 물가가 한국하고 좀 비슷비슷하게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현지에서 무겁게 막 잔뜩 가져가는 것보다 일본 현지에서 편하게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중요도 1에서 말씀드렸는데 돈. 짐을 많이 챙겨가느니 차라리 돈을 많이 가져가는 게 더 편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난 걸 그냥 바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뭐까지 빠진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일본 유학 경험 있으신 분 혹은 지금 일본 유학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것도 있으면 편해요 이런 게 만약 있다면은 영상의 코멘트란에 적어주시면은 다른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코멘트란을 보시면서 맞아 이런 것도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それでは次回お会いしましょう。バイバイ。